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기획서라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잡는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회사에 가보면 폐기물 관리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ISO 절차에 보면 환경 폐기물 관리 절차라고 있죠. 목적이라든가 나와 있고 성과지표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 프로세스별로 어떤 걸 관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과물로 폐기물 관리 대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코드가 되겠죠. 이걸 이제 기록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IS가 유지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양식입니다. 구조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방금 보신 그 폐기물 관리 대장 데이터 관리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쌍팔년대 방식이죠.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서부터 IS 보급되면서 나온 방식들인데, 저기를 벗어나지 않으시면 계속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머리에 띠두른다고 해서 공장 자동화에 전산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이 인재를 키우셔야 됩니다. 이 절차를 보면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바라는 상태가 뭔지를 이제 정의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상태는 폐기물 발생 번호별로 일자별로 자동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량에 대한 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현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폐기물 관리 대장이 기록을 보고 함수로 엑셀 함수로 혹은 수동으로 정보화를 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저희가 정의할 때 바라는 상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목표가 되겠죠.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목표가 되겠죠. 뭐 매출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되겠죠. 그 다음에 현 상태, 실적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요새 조금 이걸 수평점계 해보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취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 상태는 미취업 상태예요. 그러면 이건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정성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집에 지금 통장의 잔고와 현 실태가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 바라는 상태가 있어요. 그럼 이 차가 있다라고 하면 집안이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건 결국은 문제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는 문제를 정의를 할 때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합니다. 목표와 실적에 차가 있다라고 하면 이 차 자체가 문제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 파악까지 다 해보니까 문제를 해보니까 그래서 요구 사항이 나오게 돼요. 제가 간단하게 위에 있는 사항을 그냥 적었습니다. 그리고 왜 다수 해가지고 여러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건이라 그러죠. 저번에 한번 컨설팅 갔더니까 요건 정의는 다 한다라고 하는데 요건 정의를 하는데 왜 ERP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5번에 요구사항 정보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요구사항 조사에서부터 요구사항 정보화까지 나오는데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요구사항 낸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만든 사람도 그때 얘기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딜레이가 돼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조사와 요구사항 정보화를 1일로 끝내야 됩니다. 하루 안에 이 파워 BI로 나타내든가 엑셀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럼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엑셀로 데이터 모델링 해가지고요. 얼추얼추 하더라도 그거 한 두세 시간이면 끝납니다. 큰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야. 뭐 양식 이렇게 관리대장 이거 원해. 그리고 또 이거 지표는 이런 식으로 돼. 이런 걸 보여줘야지만 이제 그때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세요. 컨설팅 다 끝날 때 했을 때 요구사항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1일 안에 끝내가지고 요구사항을 던져주고 생각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제 기록용 데이터 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전혀 안 보여주시죠. 이게 전산에 가면 전혀 안 보여주세요. 왜? 그분들이 일반인들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일반인한테 모델링 가르쳐 처음에는요 되게 어색해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가면 어색해요.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오히려 생각하는 게 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자유로운 생각을 하시는 분. 기록용 모델링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고. 그리고 이제 기록용 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거를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혹은 SQL 서버에다가 이제 테이블로 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물리적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끝나는 단계입니다. 이게 삼각형으로 보면 얘가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얘를 이제 완벽하게 끝내고 나면 이제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이제 이게 백이냐 아니면 프론트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프론트 쪽이고 얘가 백 쪽이죠. 얘가 이제 프론트 쪽이 앞쪽에서 보는 거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때 이거를 이제 파워 앱스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혹은 엑셀로 해서 VBA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면 개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얘도 단축이 되고요. 기록용 데이터 모델링 단축이 되고요. 이 개발 단계가 거의 뭐 내가 봐서는 한 10일 안에는 웬만한 거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내고 나면은 이제 요구사항을 정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용 데이터 모델링에서 스타 스키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기록용 데이터 모델링에서 요구사항을 파워비아이로 가져오죠. 원드라이브에서 파워비아이로 엑셀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요구사항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이때 이 유저들은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왜 기록용 모델링에 머리글이 없으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설계가 잘못됐냐 안 됐냐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기록용 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이 생겼다라고 하면 요구사항을 잘못 낸 거죠. 그러면 만약 그런 사항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얻고 나와야죠. 돈 안 받고 나와야죠. 아유, 그만하겠습니다. 뭐 백도 하는 거. 군대 대부분 다 가죠. 요새 가짜 사나이 나오지만 그 리더를 잘못 만나서 백행군 할 때가 제일 힘들다. 그때 탈진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돈을 안 받고 나오는 게 더 낫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웹 게시, 우리가 저기 파워 BI 서비스를 이용해서 웹 게시, 그 다음에 핸드폰, 모바일 게시까지 이루어지는데, 요까지 해서 이제 강의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태까지는 단발적으로 하나하나를 배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책 쓰려면 내가 보기에는 한 100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하나의 테마가 되니까 100페이지 정도 해서 한 학기 정도는 이걸로 다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